안녕하세요. 서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안에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전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희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전기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잖아. 어떤 것에 대해 공부했지? 지난 시간에 정전기, 음, 정전 유도, 음, 그리고 쿨롱의 법칙. 그치.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지?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힘의 세기 공식을 배웠고, 힘의 세기. 거기서 뭐, 진공에 대한 얘기도 했고, 좀 정리가 안 되지? 아마 그럴 거야.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제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전자력에 대한 뭐 크기를 구한다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자력이 아니라 전기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두 개의 물질, 서로 어떤 성향이 같건 다르건 간에 두 개의 그 대전체를 두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두 개의 물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유전율에 대한 개념도 나왔는데, 유전체라는 건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절연체. 그리고 그 유전율이라는 건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강제로 흘려보냈을 때 축적하는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전계라는 것과 전위. 여기 이제 먼저 전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자. 앞서 오빠가 쿨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물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거리. 크기를 배웠었잖아. 그치? 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그 쿨롱의 법칙은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그 전기력을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와 다르게 하나의 물질이 있어. 근데 그 하나의 물질이 힘을 미치는 공간 자체를 전계라고 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 중에 영향력 강한 사람이 있다. 그걸 가르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아우라가 넘친다. 주변에 어떤 그 뭔가 뭐 아우라가 확 퍼지는 것 같다. 뭐 그러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A라는 어떤 그 물질이 있으면은 이 친구 자체의 그 어떤 그 전기적인 그 힘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거를 가르쳐 우리가 이제 이 A가 있다면 그 주변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범위를 말해.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면적의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되는 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책마다 다른데 전개라는 표현 대신 전기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 전기장, 그리고 또 이걸 또 줄여갖고 전장. 모두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다. 그렇게 하고, 전개에 대한 기호는 E를 많이 써. E를 많이 쓰고, 그리고 단위는 자기가 처음 보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 V, per, M. 이게 뭘까? V는 볼트 아니야? 그치, 볼트. 볼트를 많이 쓰고, per, M은 뭘까? 미터. 그치, 볼트, per, 미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쓴다. 그렇게 쓰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은 전개의 세기, 그 크기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라면은 공식이 하나가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쿨롱의 법칙 혹시 공식 기억나? 쿨롱의 법칙, 일단은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라서 F고, 단위는 뉴턴이었어. 뉴턴이고. 그 제일 중요한 거. 그 안에 있는 공식이 중요하지. 기호와 단위보다 더 중요한 게 공식이지. K는 K분의 음, 4파이 엡실론 제로 아닌가? 헷갈리지? 그, 오빠가 항상 기억하라는 게, 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아래 제곱분의 두 개의 전하이기 때문에, Q1, Q2. 그치. Q1과 Q2의 전기량, 전하량을 그렇게 구하는 게 쿨롱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9 곱하기 10의 9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K. 중인 상황. 그치. K라는 것은 이제 쿨롱 쿨롱의 상수라는 상수. 거는, 공기 중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그걸 많이 써. 근데 다른 물질을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치. 값이 편하기 때문이고, 이제 이 9 곱하기 10의 9승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던 4파이 엡실론 제로 아래 제곱분의 Q1, Q2다.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와 되게 비슷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체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전개는. 그러기 때문에 위에 분자가 Q1, Q2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Q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에서 오히려 더 식이 간편해지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그 전개의 공식 2는 이는 똑같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아래 제곱분의 하나 Q. Q 그리고 볼트 단위는 볼트 퍼 미닛. 마찬가지로 쿨롱 상수 같은 것이 따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공기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4파이 엡실론 제로 그리고 아래 제곱분의 Q 이렇게 볼트 퍼 미닛.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큰 이유가 외우라고. 그래 외워야지. 근데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앞서 있던 이해하면서. 쿨롱의 법칙과 비슷한데 한 녀석에 대한 것만 다룬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걸 이해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저걸 먼저 알아보자. 그 앞서 오빠가 쿨롱의 법칙 통해서 F라는 녀석과 그리고 E. 좀 전에 본 전개의 E 이렇게 있잖아. 이들의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아.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F와 E가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 그렇다면은 이제 F와 Q를 어떤 관계로 보면 좋을까? F라는 건 이제 쿨롱의 법칙의 힘을 말한단 말이야. F는 먼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 그 전기량에서 전개의 세기를 곱한 것과 또 똑같아. 즉 Q, E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 단위는 뭘까? 뭘까? 두 개를 곱했으니. 되게 헷갈릴 수가 있겠지. 간단하게 힘이구나. 힘이니까 뉴턴이니까. 그치. 뉴턴 그대로 가. 자, 여기서 Q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량을 말해. 전기량, 전하량 이런 거고 이거는 E는 아까 말했듯이 전개의 세기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세기만 갖고는 우리가 힘을 볼 수가 없지. 왜냐?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야. 어떤 사람 한 사람의 힘을 갖고 그 전체 어떤 조직의 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조직의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기가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전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의 세기가 세면 쓸수록 전체적인 힘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F는 Q, E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결국 이것도 되게 오음의 법칙과 비슷하게 이 공식을 하나 외우고 나면은 다른 공식들도 좀 이해하기가 좋아져. 자, 거꾸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기량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기량 Q는 2분의 Q. 2분의 Q? 아니다. 2분의 F. 2분의 F가 되겠지. 자, F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쿨롱의 법칙에서 해당하는 전기력, 그치? 그리고 E는 좀 전에 배웠던 전개의 세기잖아, 그치? 자,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 단위는 Q니까 Q는 뭐더라? 잠깐만. 뉴턴. 모르겠어. Q는 C지. 그치? 쿨롱이니까. 쿨롱. 그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이해를 하라는 게 이런 거를 달달달 외우려면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대략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 자, 이 Q라는 것은 전기량. 그치, 전기량, 전하량. 그리고 F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지? F는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나온 힘, 즉 전기력이라 그랬지. 전기력. E라는 것은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이것을 우리가 딱 알아두면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걸 잘만 보면은 앞서 말한 E, 그러니까 전개의 세기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네. E는 뭐가 될까? E는 Q분의 F. E는 Q분의 F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단위는 뭐가 될까? E의 단위니까 볼트 퍼 미터. 그치. 좀 전에 말했던 우리 전개의 세기 공식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이게 F의 단위가 우리가 뉴턴이라 그랬잖아. 뉴턴 퍼 Q에 대한 단위 쿨롱. C. M 퍼 C. M 퍼 C. 그걸 갖고 뉴턴 퍼 쿨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거고. 결국에는 그 앞서 말했던 쿨롱의 법칙에서
다시 전기량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전개의 세기가 된다. 쿨롱의 법칙의 전기력을 통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히 이 첫 번째 공식만큼은 우리가 좀 이제 외워두는 것이 공부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F는 QE.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전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게.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 혹시 오빠랑 처음에 전기 그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전압, 전류, 저항 그때 기억이 나? 전압을 오빠가 그때 뭐라 그랬었지? 전압 볼트. 그치? 전압을 볼트라고 그랬는데, 전기 위치. 전압이라는 것이 그래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전위라는 것도 우리가 전압과 같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때 당시 오빠가 이제 쉬운 예로 우리 동이가 핸드폰을 3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것과 30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에 받는 충격 자체가 다르다 그랬지. 당연히 30층에서 떨어뜨린 게 훨씬 더 충격이 크다 그랬잖아. 결국에는 이게 뭐냐, 위치 에너지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어떤 에너지, 충격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위라는 것이 바로 전기의 위치 에너지 또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쓰게 돼.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전압과 같다.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우리가 전개라는 것은 면적을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자, 똑같은 물질이 있어. A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폭포를 예를 들다 보니까 높이의 개념으로서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이 A라는 물질이 어느 정도 높아. 한 이 정도 높이까지 간다. 예를 들면 P점, 포인트. 이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높이에 대한 그 어떤 그 에너지 크기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전기 위치의 에너지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위가 된다. 전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지점이 0m고, 여기 지점이 뭐 10m다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똑같이 이렇게 높은데, 한 이 정도 높이가 있고, 2m고, 또 이 정도 높이가 있어. 여기가 또 10m다.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A 물질이 받는 이 위치 에너지는 몇 미터가 될까? 0미터가 아니라 2미터 정도 올라왔을 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 8미터가 돼.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측정하는 것마다 다를 수도 있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전위에 대한 공식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여기에 말했던 오빠가 말했던 P점,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이걸 가리켜. 먼저 전위의 기호는 전압과 같으니까 뭐가 될까? V가 되고, 그리고 뭐 어쩌저쩌 공식이 있겠고, 단위는 뭐가 될까? 공식 단위? 단위도 볼트. 그치? 전압과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볼트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개의 세기와는 비슷한데 살짝 공식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먼저 똑같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이게 현재 그 전개의 세기에서는 우리가 R 제곱을 쓴 것은 면적의 개념이잖아.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면적이 지점. 아니라 이 길이의 개념이 되잖아. 높이니까. 높이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가로 길이가 될 수 있지만, 거리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제곱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의 그 어떤 거리에 대한 값, 즉, R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R을 쓰고, 또 이 한 물질인 거잖아. A라는. 그러면은, 분자는 Q를 사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개의 세기가 거의 비슷한데, 면적의 개념으로 가냐, 길이의 개념으로 가냐. 이 차이인 거야. 이거는 또 똑같이 응용할 수가 있지. 앞서 말했듯이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와 같고 역시 또 똑같은 단위가 이거다. 이게 바로 전위에 대한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 그래. 이해할 수 있겠어? 공식 많이 외우고 이해하면은 되겠다. 전개는 면적이니까 R0. 전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R로 밑에 R.
그러게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또 알아두어야 될 게 있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앞서 말했던 그 전개와 전위, 전개가 면적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전기력이 미치는 전개와 전위는 또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 공식에서는 R 제곱을 썼고, 전위에서는 R을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제곱인가? 일단은 전개 자체는 우리가 E라 그랬어. 전개의 세기. 전위는 V라고, 볼트라 그랬잖아. 볼테이지, 그치? 전압과 같으니까. 이 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전이 한 번 더 곱한 게 전개 아닐까?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게, 앞서 공식을 잘 생각을 해봐. 간단하게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라 그랬었지. 그리고 전위는, 부모이구나. 그치. 9 곱하기 10의 9승, R 분의 Q.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전위에다가 R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전개에다가 전개에다가 R. R을 곱해줘도 되지. 어. 그러면은, R 이렇게 되면은 이 녀석과 똑같이 되겠지. 그러네. 그러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는 전개에서 R을 곱해준 값은 전이다. 전이와 같다. 얘네 둘의 관계는 이래. 그래, 부모이구나. 그 분모에 있구나. 공식을 보니까 이해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전기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등전위면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사실 실무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이라는 게 전압과 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등이라는 게 뭘까? 등? 같은 등? 그래, 맞아. 우리가 뭐 평등하다, 균등하다 할 때 쓸 같을 등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각기 아까 오빠가 얘기를 했지만은, 측정하는 곳에 따라서 전위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 뭐, 전위는 10인데, 또 어디서 재보니까, 뭐, 15가 나오고, 이렇게 각기 다 다른데, 등전이라는 거는, 전위를 모두 같게 해주는 면적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각기 다르지만은 이 전체가 해주는구나. 다 같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의 형태는 실제로는 구도체 모양이라고 그래. 구도체라는 게 뭘까? 몰라. 그치? 구도체라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슬을 쉽게 생각하면 돼. 구슬이라는 게 오빠가 잘 못 그리겠지만 대충 뭐 이렇게 반짝반짝 그냥 동글동글 하잖아.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위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각기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전위를 가진 어떤 면이 있다 그러면은 그 녀석은 구도체, 구슬과 같은 모양으로서 이렇게 지구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게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능사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다음 중 설명과 다른 것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등전이명은 뭐 원형 도체를 가지고 원형 도체나 뭐 아니면은 뭐 사각 도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지. 구도체, 지구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한 번쯤은 알아두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주워 먹는 거지.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개에서 거리를 한 번 더 곱하면은 전위와 같다. 얘네들의 관계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보자. 그래. 자, 오늘 강의 어땠어? 어려웠어? 항상 강의는 쉬운데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헷갈려. 그치. 뭐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하는 대로 시험에 다 나오면은 근데 오빠 설명을 안 듣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은 진짜 1도 몰랐을 것 같아.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좀 어떻게 과외비 좀 인상해줄 생각 있어? 지금 공짜인데. 맛있는 것 좀 더 사달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고마워. 어쨌든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이 정전기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하는 부분은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네. 자, 다음 강의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